오늘도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무게는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지만 어떤 무게는 평생을 짊어진 채 걸어가야 하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정희 씨도 그런 무게를 안고 살아온 분입니다. 55년의 세월 중 30년을 한 사람과 함께 견뎌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시작이 언제부턴가 인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5시 반입니다. 정희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 섭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의 손은 거칠어져 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흐르는 물줄기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부엌의 형광등 불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지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냅니다. 국 끓일 재료를 꺼냅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준비를 합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 남편이 원하는 시간, 남편의 기분에 맞춰진 하루였습니다. 정희 씨는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릅니다. 정희 씨는 문득 손을 멈춥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저 안에도 누군가 잠들어 있겠지요. 누군가는 평온하게, 누군가는 불안하게. 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마음속엔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25살, 처음 김영우 씨를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다정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말이 부드러웠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었고 당신만 있으면 난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섰던 그는 행복했습니다. 부모님도 축복해 주셨고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네. 영우 씨 성실하고 착하잖아.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하겠구나 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가 잦아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지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가 보다,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의 눈빛은 낮에 보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많이 드셨어요? 물 드릴까요? 됐어. 왜 자꾸 간섭이야? 정희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던지듯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남편은 그 물잔을 보더니 손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유리를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정희 씨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내였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 술 때문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 한 번은 2번이 되었고 10번이 되었고 결국 셀 수 없는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딸 지은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겠지. 아빠가 되면 책임감이 생기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여전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럼에도 견뎠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에겐 아버지가 필요해. 한부모 가정으로 자라는 건 불쌍해. 그런 생각이 정희 씨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딸 소연이까지 낳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정희 씨는 늙어갔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55입니다. 딸들은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될까 하고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용기는 아직 없습니다. 오늘도 국이 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정희 씨는 국자로 간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숨을 쉽니다. 곧 남편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정희 씨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루를 버텨내겠지요.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정희 씨는 아직 모릅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그 변화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고통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며들지요. 마치 물이 돌을 뚫듯이 말입니다. 정희 씨의 삶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작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상처는 깊어졌고 결국 치유되지 않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정희 씨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입니다. 거실에선 남편 영우 씨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희 씨는 식탁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남편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기분이 괜찮아 보입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오늘 생선 신선한 걸로 샀어요. 응. 영우 씨가 식탁에 앉습니다. 정희 씨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정희 씨는 가끔 남편의 눈치를 살핍니다. 표정이 굳어있진 않은지, 불만스러운 기색은 없는지. 30년 동안 눈치 보고 숨 막히는 일상입니다. 여보, 다음 주에 지은이가 온대요. 주말에 같이 외식할까요? 무슨 돈으로? 요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아, 그럼 집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영우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입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영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눕습니다. 정희 씨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정희 씨는 그릇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된 게 첫째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매우 나빴지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우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는 깜짝 놀라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시끄러워. 집에 와서도 잔소리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우 씨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정희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선 윙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맞았다는 사실. 그것이 정희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회사에서 깨지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도 편할 날이 없어.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정희 씨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방에서 나와선 안 됐으니까요. 영우 씨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뺨은 여전히 붓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이와 소연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우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화장으로 멍자국을 가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아이들을 위해서. 정희 씨는 설거지를 끝냅니다. 행주로 식탁을 닦습니다. 거실을 바라봅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현관으로 갑니다. 외투를 입습니다. 여보,
저 잠깐 산책 다녀올게요. 그래. 정희 씨는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걷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큰딸 지은이입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 나야. 잘 지내? 다음 주에 갈게.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엄마, 약 먹어? 무리하지 말고. 아빠는 잘 계시지? 응, 그러시단다. 정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다고, 매일 무서워 산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다음 주에 봐. 사랑해. 그래. 나도 사랑한다. 정희 씨는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정희 씨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빛날 수 있었을까? 다른 삶을 살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5의 나이, 30년의 결혼 생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찾을지도 모릅니다. 또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뀌어야 해. 정희 씨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합니다. 아직은 용기가 없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엽니다. 거실은 어둡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나 봅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실로 향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속엔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용기. 그것이 곧 정희 씨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우연히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정희 씨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끼게 되지요. 어떤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입니다. 정희 씨가 그 카페를 발견한 것도 그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집안일을 마친 뒤였지요. 정희 씨는 문득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평소엔 가보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카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온기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지만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카페에 온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카페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준수 씨였습니다. 56살, 정희 씨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준수 씨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잔에 담았습니다. 정희 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아, 네, 그러게요. 그럼 편하게 쉬다 가세요. 준수 씨는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정희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자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남편 몰래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집안일을 끝낸 뒤 정희 씨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아무도 정희 씨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준수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요. 저희 카페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매일 혼자 오시는 것 같던데 집이 근처세요? 네. 걸어서 10분 정도요. 그렇군요. 편하게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준수 씨의 말투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 편안함이 좋아서 준수 씨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 씨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준수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오늘은 따뜻한 카페라떼 주세요. 좋은 선택이세요. 곧 가져다 드릴게요. 정희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딸이 선물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손을 쳐냈습니다. 요즘 자주 외출하던데 어딜 그렇게 다녀? 그냥 산책 좀 하고. 산책? 혼자? 나이 먹고 무슨 산책이야?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카페를 다시 갑니다.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희 씨는 라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준수 씨가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준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 씨는 평소보다 오래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준수 씨는 가끔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시게요? 준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 수 있어요. 위로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힘드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따뜻했습니다. 준수 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힘든 일 있으시면 여기 언제든 오세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것이 정희 씨에게 작은 희망이 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정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위로가 곧 큰 폭풍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요. 남편 영호 씨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정희 씨를 봅니다. 정희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꾸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바람 났어?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거짓으로 버텨야 할까요? 어떤 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결국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있지요. 정희 씨에게 오늘 밤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 정희 씨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어. 그냥 산책 좀 했어요. 산책? 매일같이? 영우 씨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는 뒷걸음질 치다 등이 현관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나이 처먹고 무슨 산책을 그렇게 자주 가? 누굴 만나? 아무도 안 만나요. 정말이에요. 그냥 혼자.
거짓말하지 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 씨 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것들, 3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소리를 지르던 영호 씨는 정희 씨의 목소리에 놀라 움찔하였습니다. 정희 씨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이 언제였던가요? 30년 동안 당신 눈치만 봤어요. 당신 기분만 맞춰왔어요. 이젠 지쳤어요. 뭐라고? 당신 또 맞고 싶어? 때리세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무섭다고요? 카페 갔어요. 혼자 커피도 한 잔 못 마셔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것도 못하게 하실 거예요?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고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처음 보는 정희 씨의 모습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현관을 지나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정희 씨를 떨리게 했지만 또한 힘을 주었습니다. 새벽 5시 정희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외투를 입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향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정희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지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아,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세요? 공원에 있어. 지금 갈게요.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요. 정희 씨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지은이가 다급하게 차에서 내려 정희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정희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 씨는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미안할 거 없어요. 내가 엄마 신경 못 써서 미안해요. 엄마, 이제 말해요. 아빠가 뭘 했어요? 정희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시작했지만 점점 말이 쏟아졌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술 먹은 남편의 폭력, 언어 폭력, 무시와 억압,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만 외면했을 뿐이었지요. 엄마, 이혼하세요. 뭐라고?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아빠 때문에 희생할 필요 없어요. 엄마, 우리 다 컸어요. 이제 엄마만 생각하세요. 정희 씨는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정희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엄마 두렵죠.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우린 엄마 편이에요.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정희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정희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혼할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정희 씨는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요. 정희 씨는 그 길로 딸의 집에서 며칠 머물며 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흘 후 정희 씨는 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영우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들 왜 다 같이? 아빠,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영우 씨는 딸들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정희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이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30년 충분히 참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애들 다 컸는데. 그래서요. 우리 다 컸으니까 엄마도 이제 자유로워지셔야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 우리 다 알아요. 엄마한테 뭘 했는지. 영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당신이 술 먹고 날 때렸던 거, 욕했던 거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잖아. 그게 이유가 돼요? 하나면 사람 때려도 돼요? 영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눈빛이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밤에 엄마 우는 소리, 아빠가 소리 지르는 소리 다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떨었어요. 언니랑 우리 둘이 손 꼭 잡고 버텼어요.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까지 아팠던 것입니다. 엄마가 몰랐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난 너희들한텐 잘해줬잖아. 학교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그게 아빠 역할의 전부예요? 돈 주는 게? 아빠, 진짜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를 그리고 우리를 존중한 적 있어요? 영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아니, 영우 씨, 이혼 서류 보낼게요. 서명해 주세요. 정말 그래야겠어? 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영우 씨의 눈빛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딸들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딸들은 정희 씨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아파트를 나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고마워, 우리 딸들 때문에 엄마가 힘낼게.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희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두 딸이 함께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우 씨는 처음엔 화도 내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딸들이 증언했습니다. 폭력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영우 씨는 할 말을 잃고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식사를 했습니다. 매일 눈치만 보며 식사를 하던 예전 모습은 이제 잊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제 시간 많아요. 그래, 시간이 많지.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을,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정희 씨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준수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세요.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준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 씨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하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정희 씨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준수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매번 오던 카페인데 오늘은 특별히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희 씨의 삶은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5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삶,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있었고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희 씨는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정희 씨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어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희 씨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55의 나이에 맞이한 새로운 인생.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정희 씨를 설레게 했습니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딸들의 집에서 지내다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을 받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닌 자신을 위한 하루. 그것이 정희 씨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카페가 생각났습니다. 옹기준수 씨의 카페. 외투를 입고 나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준수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따라 햇살이 좋아서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요새 좋은 일이 많아요. 정희 씨는 카페에 앉아 준수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으로 남자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담도 없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음악회요. 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작은 공연이에요. 클래식 기타 연주회인데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표 준비할게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 씨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남편이 카페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당신이 어떻게... 지은이한테 들었어. 여기 자주 온다고. 준수 씨가 눈치채고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영우 씨가 정희 씨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아 보이네. 네. 잘 지내요. 미안해. 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영우 씨가 사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너한테 정말 못됐어.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잘할게. 술도 끊었어. 정말이야. 정희 씨는 영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사과해줘서. 하지만 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정희야, 3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어요.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당신도 이제 당신 삶을 사세요. 서로에게 집착하지 말고 각자 행복하게 살아요. 영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 영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 더 정희 씨를 바라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희 씨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정희 씨는 딸들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딸들이 제안한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는 넓고 푸르렀습니다. 딸들과 영희 씨는 백사장에 서서 말 없이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엄마가 웃으니까 우리도 행복해요.
앞으로 엄마 인생에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정희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내음이 가슴 가득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는 드디어 자유를 찾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희 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어.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겠어. 55의 나이. 어떤 이에겐 늦은 나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희 씨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 씨는 준수 씨와 함께 음악회에 갔습니다. 기타 선율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희 씨는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도 자주 이런 시간 가져요. 천천히, 우리 속도로. 네, 천천히요. 정희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아프지 않다는 것을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준수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정희 씨는 요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소질이 있으세요. 색 표현이 정말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정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였습니다. 1년 후 정희 씨는 다시 바다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백사장에 섰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잃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희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용기를 내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정희 씨처럼 55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작은 속삭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